44비치 팟캐스트는 클라우드 프로그래밍 IT 소식을 다루는 개발자들의 방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44비치 팟캐스트 163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0월 첫 주라서 후원자 명단을 읽고 시작할게요. 패트리온 통해서 김재현님, 이승규님, 박현우님, 전찬주님, 최준호님, 변정훈님, 박재권님, 디쥐님, 서지연님, 지훈님, 강성진님, 홍반장님, 윤상현님, 박스텀프님, 변용훈님, 이범재님, 황지민님, 한종원님, 최승우님, 이성환님, 이민석님, 애쉬팔사님, 알프레덕님, 다니엘리님, 엄기성님이 정기적으로 후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되게 많은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누적이 되고 있는데 하지만 감사하죠. 지금 동시 시청자 수는 1명이라고. 네, 뭐 좀 늘어나고 있다. 2명. 라이브는 뭐 기대하지 않고 하는 걸로. 아무래도 저희가 이거를 약간 시간 잡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아가지고 그렇죠. 맨날 바뀌고 음. 라이브도 뭐 거의 30분 전, 1시간 전 이렇게 공지하니까 이제 날짜를 정해야 되나? 약간 좀 뭔가 고정돼 있어야지 라이브는 고정돼 있어야지 좀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아예 평일 밤 시간에 하면 좋은 것 같고 금요일 밤은 또 우리 금요일 밤에도 몇 번 했잖아요. 아, 망했죠. 금요일 밤은 또 많이 안 들으시는 것 같고 최고로 망하는 날. 왠지 평일 밤 이럴 때가 제일 괜찮을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평일 밤에 또 유튜브 라이브도 많이 하잖아요. 아니죠. 금요일 저녁 더 늦게 해야 되나? 더 늦게? 늦게. 그 슈카월드는 일요일이야. 슈카월드는 일요일. 슈카월드는 네. 완전 일요일 일요일. 저녁이 좋은가 보다. 거기는 슈카월드는 굉장히 진짜 사람 많잖아요. 거기는 진짜 그 약간 경쟁을 뚫고 내가 이길 수 있다 이런 느낌을 해야 되는 그쵸,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분이 그 시간을 정한 이유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전업인데 어떻게 보면 그러게. 사람이 제일 많이 들을 시간이. 그러니까 약간 슈카는 이길 수 있는 거죠. 약간 방송을 이길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사람들이 방송 안 듣고 안 보고 내가 이거 본다 약간. 근데 그것도 있는데 저도 요즘 느끼는 게 요즘에 개발자 행사들이 이제 슬슬 하나씩 하기 시작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평일 저녁 시간이 은근 경쟁이 심할 것 그쵸. 같고 그러면 결국 우리도 직장인이니까 일요일 저녁에는 결국 어디 놀러 갔다 와서 딱 이제 집에 오는 시간이라서 슈카월드 하는 게 아닌가 그 생각 들더라고요. 저도 평소에는 유튜브 라이브 잘 안 보는데 슈카월드 하는 시간에는 이제 뭔가 하루가 다 끝난 느낌으로 있다가 계속 걸리더라고요. 그럼 우리도 일요일 저녁에 해야 되나요? 슈카월드랑 저녁에는 슈카월드랑 경쟁하는. 정면승부 해야죠. 아니죠. 그게 승부는 어차피 안 되고 그 시간대가 원래 예전에 드라마도 보면 결국 프라임 시간대 경쟁하잖아요. 그때 모수가 제일 많으니까. 그리고 얘기하신 것처럼 원래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맛집들이 항상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모여 있는 것처럼 일단 그 시간대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슈카 보다가 재미없으면 돌려볼 수 있잖아요. 그런 효과를 노리는 건데 그러기에는 약간 창피한 지금 5명. 근데 뭐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뭐 시간 맞으면 맞아. 해보는 것도 오히려 시간 정해서 하면은 좀 봐주시는 분들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뭐 적긴 하지만 어쩌면 그 이후에 봐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팟캐스트는 요즘에 제가 안 봐서 모르겠네요. 잘 되고 있는지. 그러고 보니까 저 혼자 가끔 예전에 라이브 몇 번 했었잖아요. 제 유튜브에서. 그때 사람들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저녁 늦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도 맞아요. 막 이게 하고 있다가 저녁 11시에 그냥 아이패드로 RSS 보면서 켜볼까 하면 그 사람 좀 들어오는 게 제 채널 구독자가 여기보다 훨씬 적은데도. 시비님 채널 엄청 라이브하게 하시는 거의 그쵸. 한 절반은 오디오 비어있고 그렇죠. 가끔씩 저도 봤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켜면 이제 알람 오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뭐 먼저 하죠? 제가 적은 거 먼저 할까요? 네네, 좋습니다. 장애가 좀 장애는 아니고 이 장애는 지난번에 있었던 것 같은데 한 달 전에 9월 13일 이게 US 퍼시픽 시간으로 9월 13일 오전 7시 38분부터 오전 10시 42분까지 그냥 전 세계 리전에 걸쳐서 구글 클라우드가 다 장애 났었는데 아마 이때 다른 서비스에 영향을 미쳤나 모르겠네요. 뭐가 있었는데 구글이 분명히 최근에 어쨌든 지금 장애 레포트가 나와가지고 그걸 이제 제가 보고 공유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용자들한테 미친 영향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구글 파일 스토어, 구글 클라우드 파일 스토어에서 API 하나가 장애가 났나 봐요.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리하게. 그래서 그 장애에 대한
인시던트 레포트가 나와가지고 이런 거 좀 재밌겠다 해서 가져와봤습니다. 해석해 주세요. 뭐 해석할 것도 없어요. 이게 너무 심플해요. 이런 건 좀 깔끔한 것 같기도 하고 혹은 이게 며칠이라고요? 9월 13일이요. 9월 13일. 한 달 전. 한국 시간 파일 스토어가 S3 같은 거예요? 네. 음. 그래서 그날 우선 장애 난 이유는 장애 결과는 리드 온리 API 리퀘스트가 다 페일했어요. 3시간 동안. 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루트 코즈라고 써 있는데 글로벌하게 리미트가 있었대요. 그 파일포스 API에 접근하는 글로벌 리밋이 있었나 봐요. 그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사용자별 리밋이 아니라 전체 리밋을 걸어놨나 봐요. 혹시나 이제 뭐 용량을 넘어가지고 큰 문제가 생길까봐 그걸 걸어놨는데 구글에서 인터널 서비스 중에 하나가 거기에 너무 많이 갖다 때려버렸나 봐요. 자기 내부니까 그냥 부담 없이 때렸나 봐요. 이게 개밥 먹기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점일 수도 있는데 오히려 모르겠어요. 이게 자세히는 안 써있는데 오히려 우리 같은 서비스 사용자였으면 리밋에 걸렸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내부에서 너무 많이 호출하다 보니까 그냥 글로벌 스로틀링에 걸려서 그 리밋에 걸려서 그냥 모든 API를 차단해버린 거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까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정지시키고 다시 복구했다고는 합니다. 근데 이게 전 글로벌 구글 스타일인 것 같긴 해요. 이게 애초에 글로벌로 묶여 있나 봐요. 다. 구글이 약간 실제로도 클라우드 쓸 때 약간 그런 개념이 있었던 것 같은데 리전 개념이 있긴 해도 잘 AWS보다는 덜 보이는 느낌이긴 했던 것 같아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리고 약간 예전에 보면 아마존에서도 AWS 설계를 할 때 그런 개념이 있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서비스를 설계할 때 뭐 H3면 H3고 뭐 레디스 일라스트캐시면 일라스트캐시고 서로 완전히 다른 서비스처럼 설계를 하라.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진짜 리밋 같은 것까지 만들고 서로 인증체계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내부 서비스들이면은 그런 거 약간 좀 애매하거나 인증 좀 뭔가 좀 뭉개져 있거나 그렇죠. 아니면 리밋도 대충 안 걸거나 그런 식으로 운영을 많이 하잖아요. 외부 서비스가 아니니까. 근데 AWS도 이제 설계할 때 그걸 진짜 남의 서비스인 것처럼 다 설계하라고 해서 그렇게 서비스마다 구축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도 약간 그런 원칙을 너무 잘 지켜서 글로벌 리밋이나 이제 서비스별 리밋까지 만들어져서 그걸 넘어서면서 이제 발생했던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제가 좀 찾아보는데 뭐 그렇게 기사 같은 건 없긴 하네요. 그런 거. 영향이 엄청 크진 않았나 봐요. 구글 클라우드를 많이 안 써서 그럴까요? 만약에 제가 구글 클라우드를 쓰고 있었으면 이미지 서빙이 안 되는 이제 그런 또 상황이었어. 캐시가 걸려 있었으면 또 이제 CDN 있었으면 3시간 정도면은 어떻게든 버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게 우선 7시 47분에 애들 자동 알림으로 이게 받긴 받았나 봐요. 근데 문제의 성격을 알아차리고 그 내부 서비스 과부하를 건 내부 서비스 찾아낸 게 10시 33분이라 그때 바로 그 서비스 종료시키면서 해결이 됐다고 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3시간 동안 무슨 짓을 하면서 이걸 알았을까요? 리퀘스트 오는 걸 찾지 않았을까요? 소스를? 리퀘스트 소스를 찾았다. 그 제가 이제 제일 처음으로 궁금한 건 리밋이 걸렸다는 걸 내부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지 않으면 그거는 사실- 한 것 같아요. 리밋 그러니까 모니터링 그 알림 왔다는 게 아마 리밋에 걸렸다 알림이었지 않을까요? 글로벌 네. 리밋을 걸 때. 그러면 왜 3시간이나 걸리지? 근데 글로벌 리밋이고 외부 API면 API별로 보일 텐데 이게 내부라서 내부라서. 따로 관리를 안 하게 아까 말한 대로 내부 거니까 그냥 굳이 이런 제약 안 타고 여기로 써 했으면 괜찮겠지. 구글도 뭐 내부 시스템에 대해서는 그래도 처음에는 이런 거 부담 없이 내부용은 만들 수 있으니까. 그리고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잘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 게 실제로 이 페일드난 코드가 429거든요. 네. 그리고 투맨 리퀘스트잖아요. 그거를 직접 커스텀하게 셋업해 쓴다는 게 맞아요. 재밌는 것 같아요. 이 에러가 HTTP 상태가 네, 사이구로 그쵸, 내려갔다고 그쵸. 하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상태만 봐도 뭐 맞는 말이긴 하니까. 글로벌 리밋 같은 건 조심하긴 해야겠네요. 이렇게 전체가 429로 걸려서 3시간 정도 장애면 사실 모르겠네요. 이 정도면은 개별 서비스 장애로는 엄청 크진 않았을 수도 있는데 아마 CP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99.9% 안에는 또 그 정도에서 커버 가능할 거라서 아마 루트 커즈만 주고서 대충 넘어갈 수 있는 규모의 장애일 수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애들이 방지책으로 한 게 글로벌 쿼타를 없앴다고 하는데 그 뒤 영어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로컬 오버로드에서 들어오는 그걸 없앤 건지 그걸 없앴다고 하고 또 모니터링하고 알림을 좀 더 향상시키겠다. 인터널 리밋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터널 리밋은 애들도 정확하게
어디서 오는 건지 파악을 못했나 봐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렇게 글로벌로 안 퍼지게 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을까요? 이 글로벌 리밋이라는 게 네. 이게 뭐 약간 글로벌이라는 게 중의적이잖아요. 전체 서비스에 그렇죠. 대한 느낌도 있고 이 전 세계에 대한 의미도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거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다 영향 받은 거니까 그런 거를 조금 완화시키지 않을까 싶기도 한 것 같아요. 네. 이게 하나 리전 문제라고 해서 이렇게까지 퍼지면은 그렇죠. 처음에 이게 429 글로벌이라고 해가지고 429개 지역이 그러니까 아마 리전 단위로 안 온 게 아닐까. 애초에는 글로벌하게 뭔가 하나가 받고 걔가 그럴 수도 리밋을 있죠. 이제 거니까 아무튼 그런 저도-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잘은 모르겠어요. 클라우드 파일 스토어 이게 S3 같은 거예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맞나요? 맞을걸요? 구글 서비스 이름은 알지도 못하겠네. 그러니까요. 풀리 매니지드 파일 스토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클라우드 스토리지도 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게? 아닌가? 이름을 모르겠는데요. 저도 이게 헷갈려서 파일 스토리지, 파일 스토어, 파일 스토어, 클라우드 스토어. 제가 기억하기로 저희 팀에서 일부 썼던 거는 저희 팀은 아니지만 클라우드 스토리지였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게 이거 S3 같은 건 아닌 것 같네요. 이거는 뭔가 다른 네. 프로덕트인가 보네. 지연 시간이 짧은 스토리지 작업이라고 하네요. 아니면 그건가? EBS 같은 건가? 뭐 그런 아니, 비슷한 걸로 더 가까이 붙어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오브젝티브 스토리지는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파일 스토어 오퍼 인스테니어스 백업 앤 스냅샷? 백업의 스냅샷 서비스인가 보네요.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정확히 알아야 이거는 되는데 좀 더 공부해서 저도 상상만 하고 그냥 들어왔더니 아마 의외로 다른 그래서 의외로 임팩트가 적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약간 좀 클라우드 스토리지가 네. 아니었으니까. 그러게요. 클라우드 스토리지면 난리 났을 것 같고 네. 진짜 기사가 아마 한국에도 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렇네요. 그런 거 있으면 재밌죠. 우리 그때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희가 뭐 기회가 된다면은 조금 더 이제 이런 장애나 이런 것들 다뤄보고 싶기는 한데 아직까지 막 전문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SRE 위클리 이런 데 보면은 맞아요. 장애 같은 거 모아서 올라오거든요. 그런 것도 심심하실 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거 SRE 위클리에서 봤어요. 아 그래요? 네, 거기 올라오길래. 오히려 그런 데서도 재밌는 장애 찾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놓치는 게 많으니까 요즘에 뭐 워낙 장애야 뭐 일상적인 거니까. 그리고 뭐 잘은 모르지만 길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서 카카오톡도 뭐 잠깐 장애 났다면서요? 맞아요. 저도 봤어요. 언제 장애 난 거예요? 어제 오후였고 2시 14분부터 32분까지 예, 한 20분 정도 났는데 꽤 길게 났네요. 네. 메시지 안 가는 거랑 그다음에 PC 로그인 불가한 현상이 있었대요. 그럴까요? 이게 근데 무슨- 이제 이런 일이 있을 때 좀 왜 그랬는지를 알려주면 좋을 텐데 그런 거는 좀 잘 안 알려주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아니요 업체들. 이거 법적으로 이제 하게 해놨잖아요. 아 그래요? 해야 돼요. 그럼 아, 그렇게 그러면은 공개된지 나오겠군요.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원래 하게 해놨던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쪽은 오히려 이런 게 민감하다 보니까 이게 뭐 그냥 알려주는 건 아닌데 사실 이런 식의 큰 장애가 있을 때는 물론 이건 서비스니까 별개긴 하지만 그 루트커즈라고 해가지고 루트커즈 어널리스트라고 해가지고 서포트를 열면은 그거를 또 알려주긴 하거든요. 내부 정보까지 네. 조금 포함을 시켜서 이거는 뭐 때문에 장애가 났고 어떠까지 영향을 끼쳐서 이런 것까지 주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서비스 장애들은 그게 이제 서비스의 의지에 좀 달리는 것 같은 느낌? 아까 구글 스토리지도 그렇지만 일부 서비스들은 이게 좀 민감하니까 그냥 스테이터스 같이 운영하면서 거기 같이 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뭐 카카오톡이나 이런 것들은 뭐 원인까지는 잘 안 나오는 것 같고 한국 서비스들은 가끔 이제 블로그에서 우리 장애 났었는데 이제 그쵸. 디버깅하면서 근데 되게 이제 뭐랄까 일반적이진 않다 보니까 뭐 각 몇 개 정도 사례만 알 수 있는 느낌이긴 한 것 같아요. 재밌었던 게 어제 텍스트는 안 갔는데 이미지는 보내줬대요. 아 그래요? 그 신기하죠. 뭔가 신기하네요. 그러게요. 뭔가 그 안에서도 분리가 돼 있나 보군요. 그 사람들이 엑셀에다가 글씨 쓰고 캡처해가지고 막 보내고. 전 카카오톡을 잘 안 써서 사실 장애 난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어제 저도 터진 줄도 몰랐어요. 근데 복구가 됐더라고요. 근데 지금 알았으니까. 이 장애 공지가 카카오 팀이라는 트위터 계정에도 올라와 있는데 네.
거의 1년 만에 쓴 트윗이긴 하네요. 아.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 정도 장애가 별로 없었거나 근데 사실 자잘한 장애들은 되게 많잖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막 뒤에서 뭐 어디 더보기 페이지 끝에 있는 어떤 서비스의 장애 나거나 이런 거는 많을 수 있는데 메시지 안 간 거는 거의 메인 장애니까 이런 게 좀 컸던 것 같고 지금 보면은 장애 공지가 장애가 아까 얘기하셨던 14분부터 32분까지 있었고 네. 트위터의 장애 공지는 2시 56분에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한 20분 정도 늦게 이렇게 공지가 됐던 것 같긴 해요. 아마 요 시간대 난리였겠죠. 다들 불려가고 이제 왜 안 되냐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 왜 안 되냐 보단 1차적으로는 장애가 발생하면 되게 만드는 게 먼저잖아요. 아 그렇죠. 그쵸. 예, 그다음에 이제 후속 조치로 왜 발생했고 그러면 이제 책임 추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그 왜 발생했는지 파악을 해서 다음부터는 안 발생하게 하려면 뭘 해야 되냐 이런 또 일감들을 잡고 하는 거니까 그런 게 어려운 것 같긴 해요. 그런 게 좀 뭐랄까 싱크가 돼 있으면 좋은 것 같긴 해요. 일단 1차적으로 우리는 지금 이 장애를 당장 고쳐야 된다. 그게 첫 번째고 그리고 이제 약간 역할도 나눠서 그거를 고치는 사람이랑 알려주는 사람이랑 팀 내 맞아요. 전파라든지 이제 여기 공지를 한다든지 그런 게 보통 이제 엄청 잘 돼 있지는 않다 경우가 많을 것 같고 내부적으로 좀 그런 게 잘 돼 있으면은 뭐 장애 나도 좀 마음이 편할 수 있는 건 같긴 한 것 같아요. 뭐라고 하지? PR 팀 같은 데서 뭐 외부 공지는 하더라도 맞아요. 왜냐면 장애 나면 그 팀은 사실 거의 대응도 못할 테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오프라인에 있으면 PR 팀에서 뛰어와서 그냥 대충 상황 보고 붙잡고 물어보면 돼. 만약에 우리가 줌으로 뭔가 그걸 대응하고 있다 그러면 뛰어와서 되는 것도 아니고 줌 URL이 어딘지도 모를 테고 맞아요. 채널도 모를 걸요 개발자. 그래서 그렇죠. 이게 잘 안 될 때는 서비스는 안 되고 있는데 저 PR 팀이나 이런 쪽에서 아예 모르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그런 게 뭐 사실 이게 좀 커지면서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약간 전사적인 싱크는 필요한 것 같기는 해요. 뭐 할 수 있다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쉽진 강제로 않죠. 줌을 무조건 똑같은 걸 열어서 아무나 볼 수 있게 뭐 그렇죠. 누군가 한 명이 노력해야 되니까 비슷한 엔진은 모르겠지만 비행기 쪽도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비행기 만약에 엔진 터졌어. 엔진 터진 게 막 보여. 그러면 기장이 이렇게 그 뭐죠? 승무원들한테 전화하기 전까지는 승무원도 모른대요. 근데 기장은 그 짧은 시간 안에 불 끄고 그 매뉴얼에 있는 조치를 몇십 초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알려줄 수도 없대요. 몇 분 동안 서로 차단돼 있는 거야. 그렇다고 승무원이 그 문 열고 들어갈 수도 없는 공간이고 거기는 네네. 그런 게 있나 봐요. 해서 기장은 이제 뭐 어느 정도 할 만하면 뭐 부기장에 전화해 주거나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심각한 문제가 나면 막 거기다 처리하고 뭐 하는 게 먼저지. 뒤에 공지가 이제 사람들은 엄청 패닉이겠지만 그러면 이제 거기서는 승무원들이 이제 얼버무려서 들은 것처럼 하거나 뭐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이 장애도 이제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처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해 줄 수 없고 그쵸. 근데 여기 팀이 많으면 만약에 뭐 그중에 여유가 되는 사람 한 명이 뭐 대답해 준다거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것도 매뉴얼이 필요한 게 요즘에 뭐 저 있는 곳도 회사가 커지다 보니까 장애가 나면 보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아, 보는 사람은 되게 많으니까 오히려 서로 부담스러워하는 그래요? 약간 그런 것도 생기죠. 이제 아무래도 뭐 직접 당사자가 아니면은 그 서비스 담당자나 그렇게 아니면은 약간 좀 내가 뭘 하고 있어야 되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들어가서 같이 보고 맞아요. 있거나 그런 것들이 생기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 뭐 장애 안 나면 제일 좋고 만날 수는 그리고 없으니까 그쵸. 연습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긴 합니다. 아무튼 장애 얘기도 또 기회 되면 다음에 해보도록 하죠. 오늘 뭐 준비한 얘기가 많지는 않은데 AI 데이도 재밌었던 것 같긴 한데 테슬라요. 그거는 뭐 워낙 또 관심이 많아서 사람들이 그쵸. 워낙 해설글도 많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보다 저도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어? 저희보다 다른 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러겠죠. 뭐 여러 가지 정말 재밌는 의견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거는 뭐 다른 분들한테 좀 맡기도록 하고 저희는 리인벤트 리인벤트 얘기를 좀 또 해볼까요? 이제 리인벤트가 다가오고 있군요. 네네 리인벤트가 올해는 작년에도 오프라인 했었죠. 네 작년에 네. 이제 한국에서 가는데도 급하게 결정돼서 안 가려다가 갑자기 미국이 뭔가 풀리는 기분이라 맞아요. 갑자기 갔었죠. 갔다 오셨어요? 저는 안 갔고 저는 갔었어요.
맞아요. 그 재작년에 아마 온라인 버추얼로 했던 것 같고 네. 맞아요. 작년에는 열려서 뭐 조금씩은 가셨던 것 같고 올해도 이제 오픈이 된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와 근데 진짜 이 비싸네. 네, 티켓이요? 컨퍼런스 패스 1,799달러인데요. 맞아요. 와 이 정도면 지금 1,400원이면 250만 원이네. 와 티켓만 달러 때문에 그러는구나. 와 티켓만 이게 장난 아니었군요. 원래 이 정도였나요? 원래 한 100만 네. 원 정도 생각했었던 것 원래 같은데. 150 정도 했었는데 네. 이제 커뮤니티 활동 좀 하면 커뮤니티에서 할인을 좀 해줬어요. 티켓에 대해서는. 아 네네네. 그럼 이제 나머지 비용은 조금만 내면 됐었죠. 근데 비싸긴 하네요. 생각보다 훨씬 비싸네요. 티켓값만. 그리고 뭐 저희 팀에서도 몇 분 가실 것 같긴 한데 저도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게 또 팀에서도 많이들 가시니까 나도 좀 사비로 이거 가볼까 싶기는 하거든요. 아직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게 네. 11월 28일인가 조금 남아 있긴 한데 요즘에 이제 아무래도 그 비행기 값도 비싸고 하잖아요. 맞아요. 시피님은 이번에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전 지금 개인 비용으로 가려고 보고 계세요? 비행기 표도 우선 예약은 했는데 너무 비싸서 비행기 값만 해도 계속 고민이긴 해요. 근데 뭐 이걸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AWS 커뮤니티에서도 원래 숙소 같이 해서 가고 이런 게 있었는데 네네네. 이번에 보니까 그 숙소 지원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회사에 이제 지원받는 수는 제한돼 있으니까 그거 아닌 분들이 있으면 숙소는 좀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에어비. 저는 개인적으로 리인벤트 이제 거기 가면 호텔 해주긴 하는데 그 숙소가 너무 건조해서 맞아요. 에어비앤비 숙소가 훨씬 쾌적하고 밥도 라스베가스 가면 은근 먹을 게 없잖아요. 날만 햄버거만 먹고 저는 그냥 차라리 라면 끓여 먹을 수 있는 에어비앤비가 더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은 좀 하고 있어요. 라면 끓여 먹을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군요. 그리고 어차피 이거 방송이 좀 늦게 갈 것 같으니까 비행기도 제가 끄는 건 이제 대한항공 직항으로 했는데 다른 일정 때문에 했는데 지금 에어프레미아라고 한국에 이제 HSC라고 이름이 뭐더라? 하이브리드 서비스 뭐 그런 건가? 아무튼 그래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뭐 풀 서비스고 저가항공사는 LCC고 그 사이에 있는데 얘네들은 약간 의자도 더 넓고 발도 뻗칠 수 있고 일반 이코노미도 넓고 한데 가격이 지금 10월부터 LA를 취항하니까 진짜 싸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거의 150이면 LA 왕복 비행기를 그것도 심지어 180 정도면 아까 말한 넓은 자리 그게 되다 보니까 괜찮지 않을까? 근데 저는 지금 일정 때문에 그 비행기를 못 타는데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일정을 어떻게든 해가지고 저 비행기를 타고 싶다. 왜냐면 거의 반값 이상에 편하게 가고.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을 하면 그 비행기 아마 꽉 찰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저희 그렇게 뭐 아니. 그렇긴 한데 이게 막 10월에 취항했잖아요. 지금 보면 라스베가스행 비행기가 생각보다 그 매진이 빨리 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 행사 때문에 잡아놓은 거 투어랑 이런 거 때문에 싹 빠지는 것 같고 가까워지면 지금 그런 것도 다 동네하지 않을까 싶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싸긴 하네요. 에어프레미아요? 네, 저도 네. 보고 있긴 한데 특가기도 해요. 이 정도면은 갈만할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자리가 땡기고 있어. 자리가 아까 제가 말한 이코노미는 약간 싼 거 말고 메리트가 없는데 약간 넓고 근데 그 바로 윗등급 프리미엄. 프리미엄 40이라고 하는 게 42인치래요. 앞뒤 간격이 유튜브 리뷰 보면 너무 넓고 다리를 뻗쳐주니까 비즈니스를 일반석 가격에 타는 느낌? 저도 사실 이번에 가면서 계속 걱정하거든요. 이제 나이 들어서 힘든데 이게 일반석 타고 내가 열몇 시간 갈 수 있나? 그렇죠. 근데 적어도 비행기 값은 좀 여기서 세이브가 될 것 같아요. 그걸 탄다면. 그러네. 저도 고민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완전 거의 처음 나온 항공사인가 보네요. 근데 꽤 됐는데 원래 준비를 해서 2020년에 취항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터져서 때문에. 약간 스타트업 같은 느낌이거든요. 난리가 나고 또 중간에 뭐 경영권 분쟁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막 하려고 하는데 또 코로나 가고 계속 이래서 안 망한 게 신기할 정도인데 결국 취항을 했어요. 하는 데가 싱가포르, 로스앤젤레스, 호치민밖에 없긴 하네요. 원래는 하도 못해서 제주도에서 좀 하다가 그래요? 왜냐면 그 라이센스가 없어지고 막 이럴까봐 제주도 조금 한두 번 테스트로 하고 싱가포르랑 호치민 좀 하고 LA는 이제 10월부터 처음으로 열리는 거구나.
오 나름 좋은 정보. 지금이 특가일 거예요. 에어프레미아 나중에 비싸질 수도 있어요. LA가. 근데 약간 좀 땡기긴 하네요. 확실히 이 정도 가격이면은 제가 가격 검색해봤는데 생각보다 훨씬 싸긴 하네요. 지금 AWS 티켓보다 싸잖아요. 근데 편도로 가시는 거 편도로 이렇게 왕복. 나눠서 가면 안 돼요? GP는? 제가 그래서 갈 때는 이거 타고 올 때는 대한항공 직항 타고 올까 일정 때문에 그렇게 했더니 전 편도가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만약에 대한항공 직항 왕복이면 일반석 그냥 할인 안 받으면 400만 원이거든요. 왕복에. 근데 갈 때는 에어프레미아로 하면 뭐 아까 비싼 게 한 90만 원 낸다 쳐요. 올 때 비행기 대한항공 직항 타면 400만 원이더라고요. 편도가 그냥 왕복보다 더 비싸요. 해서 사실상 하지 말라는 제가 몰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사이트 찾으면 있을 수도 있는데 왠지 뭔가 그 비싼 표 같이 되는 느낌이네요. 그런가 봐요. 왜 그런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게요. 약간 근데 그런 것도 있긴 하더라고요. 이게 어차피 조금 이거는 불확실한 방법이긴 한데 일정 막 고정돼 있지 않은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취소표 되게 많이 노리긴 하더라고요. 취소표가 오히려 끝물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막 이제 뭐 한 일주일 그 사이에 막 나오니까 계속 조회하거나 뭐 보호 돌려놓거나 해가지고 그럴 때 나오는 취소표 뭐 싸게 잡거나 해서 그렇게도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약간 불안하긴 하죠. 그렇게 특히 하는 거는. AWS 같은 이런 시즌에는 안 될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긴 하죠. 그런 게 있군요. 그래서 아무튼 저도 리이벤트 이번에 또 팀에서도 많이 가실 것 같아서 또 같이 가면 재밌을 것 같아서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저랑 숙소 같이 했었죠. 숙소는 뭐 고민하고 계신 거예요? 에어비앤비? 아직 안 정했어요. 왜냐면 라스베가스 숙소는 널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호텔도 널려 있고 조금 멀리 가면 그러니까 완전 그 행사하는 쪽엔 없어도 애초에 거기 라스베가스는 CES 같이 AWS 리인벤트 규모가 안 되는 행사를 커버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쵸. 숙소는 걱정을 안 해요. 차는 렌트하실 거예요 그러면? 차는 탈 필요가 없죠. 탈 필요 타고. 없어요. 우버 타고. 맞아, 어디 우버, 놀러 갈 그쵸. 거면 하루 정도 렌트할 만한데 그것도 고민이에요. 그래서 이왕 갈 거 그랜드 캐년 투어 프로그램이 마이리얼 트립 같은 데 많이 있어서 가볼까 하는데 예전에 한번 가봐서 그런 고민도 하고 거의 있네요. 뭐 그거 외에는 또 딱히 없는 것 같던데. 라스베가스. 그러니까 직접 차를 타고 가면 갈 만한 데는 많은 것 같은데 잘 투어 모르겠어요. 프로그램으로 없는 거죠. 도시 내에도 딱히 뭐 갈 만한 데가 없고 몇 군데 그때 저도 가봤던 것 같은데 뭐 뭐지 M&M 스토어 같은 거 있었거든요. 그 근처랑 뭐 돌고 했었는데 뭐 별거 없네 약간 그런 느낌? 코카콜라 코카콜라도 갔었던 것 같은데 뭐 별거 없었던 것 같고 쇼 보고 그런 거는 안 갔었어요. 그런 거 뭐 쇼도 사실 저도 재미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거 있죠.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만 생각해서 그렇지 라스베가스에 총 쏘고 탱크 몰고 이런 거 있어요. 돈이 좀 비싸지만 그것도 총도 우리나라 사격장 가면 약간 적당한 총기 소총에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라스베가스에 그런 거 보면 아니에요. 레인보우 6 패키지 무슨 뭐 이런 진짜 최신의 무기를 다 써볼 수 있는 것도 있고 뭐 슈퍼카 타기 뭐 이런 것도 있고 괜찮네. 그런 거 안 해봐서 그렇지. 그런 거 재밌겠다. 헬기 체험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헬기도 있더라고요. 라스베가스 상공 이렇게 돌고 맞아요. 뭐 그 근처에 그랜드 캐년이 있나요? 네. 거기 갔다 오기도 하고 맞아요. 헬기로 그냥 야경 보는 헬기 체험도 있고 그런 또 것도 짚 라인도 있고 어디서 베가스. 찾아요? 마이리얼 트립? 아니 와이리얼 트립에도 있을 거고 아닌데도 많아요. 그냥 가서 해도 돼요. 그런 거 보면. 근데 비용이 비싼 게 문제죠. 특히 요즘 같은 강달러에 그쵸. 원래도 비싼데 그러게. 번지 점프도 있다 맞아. 몰라요. 번지 번지 점프도 못 있었어요. 그건 아마 여행자 보면 안 될 거예요. 봤어요. 제 철칙이 있죠. 여행자 보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는다. 좋은 철칙인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있거든요. 위험 이제 뭐라고 하지? 익스트림 스포츠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보험에서 보장 안 된다고 나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하죠. 그거만 지켜도 안전하게 갔다 올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모르겠네요. 요즘에 또 막상 리이벤트 본체로 얘기를 해보면 뭐 본 행사로 얘기를 해보면은 뭐 얼마나 재밌을까 이런 생각 들긴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쵸. 아마 CP랑도 그런 얘기 몇 번 했었는데 CP랑 저랑 2019년에 갔었죠. 네. 같이 갔던 거는. 그래서 2019년 18년 때가 진짜 AWS 뭐 발표만 하면은 와 진짜 신기하다. 이거 진짜 필요했는데 나왔다. 막 그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 그냥 무덤덤하게 뭐 아홉 개 다 나왔나 나와서 보다. 그때 거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죠. 너굴님은 작년에 갔을 때 뭐 인상적이신 게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작년이 좀 그래요. 별게 없었어. 이게 없었고 사실 이제 저는 두 번째 가는 거기는 해서 첫 번째 갔을 때 좀 못 챙겼던 거, 뭐 예를 들면은 그 마지막 날 밤에 무슨 플레이 행사 하자, 리플레이 하잖아요. 네네. 그런 행사를 가본다거나 이런 쪽으로 좀 많이 했지.
그 행사 자체에서 뭔가 얻어간다 이런 느낌은 좀 덜했던 것 같아요, 확실히. 그렇죠. 그래서 이번엔 좀 어떨지 모르겠긴 한 것 같아요. 요즘에 또 그때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클라우드 플레어에서 또 한참 치고 나오고 이런 거 좀 찾아보고 싶은 서비스다라는 느낌이 좀 있잖아요. 가격 면에서도 그렇고 뭔가 가격 때문인가? 가격 때문이겠죠. 똑같은 건데 가격 일반적으로. 때문인가? 네. 이런 느낌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느낌들은 굉장히 좋은데 막상 뭔가 또 이제 키노트 같은 거 하면은 환경을 위해서 이런 것도 그렇죠. 중요하긴 한데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갈 것 같고 뭐 지금 CPU나 GPU 쪽에서 딱히 엄청 크게 기대되는 건 없는 것 같고 모르겠네요. 이번에는 뭐 재밌는 게 나오려나? 뭐 머신러닝 이야기도 많이 나오니까 또 그것도 잘 모르고 최근 몇 년 머신러닝 이야기만 엄청 했었잖아요. 이번에 머신러닝 그 분도 한번 가시는 걸로 아는데 뭐 그분 붙잡고 한번 해설 들어보는 것도 같이 가게 되면은. 근데 또 그렇게 발표한 거 치고는 막상 머신러닝 쪽은 AWS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서빙할 땐 써도 그렇죠. 학습하고 이럴 때는 안 쓰는 거 보면 그때 발표한 게 그렇게 메리트가 없어서일까 그런 생각을 들죠. 근데 AWS 서비스가 중요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 이번에 스테이블 디퓨전 오픈소스로 공개했던 거 있잖아요. 그건 AWS 학습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 아예 그쪽에서 학습해가지고 그거를 모델로 공개했던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저 자세히 안 보긴 했었는데. 학습은 뭐 그냥 EC2 쓰는 거면 뭐 그러니까요.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 뭐 오히려 그렇다? 그거 저도 기사 잠깐 본 것 같은데 그 스테이블 디퓨전을 텐서플로우로 하면 더 잘 된다고 속도도 빠르고 뭐 이런 건 본 것 같아요. 근데 텐서라는 텐서플로우는 똑같아서 텐서인가 그 TPU인가 뭐 그거는 구글만 있는 거잖아요. TPU. 네네네. 그렇죠. TPU도 뭐 새로운 게 나왔다고 하는데 성능이 그렇게 엄청 차이 나진 않는 것 같다고 해서 다들 실망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얘기 봤던 것 같아요. 약간 클라우드도 이제 사실 IaaS라고 부르는 그 기반은 진짜 올 때까지 온 것 같고 이제는 뭔가 새로운 인스턴스 나오는 정도 그런 느낌인 것 같고 사실 그 위에서 요즘에는 뭐 사스 경쟁이긴 하잖아요. 사스 뭐 몽고DB나 몽고DB 컴파스 서버를 지원해 준다거나 그런 느낌으로 이제 가면서 서비스 확장에 좀 힘쓰는 것 같고 그리고 요즘에는 모르겠네요. 저희 회사도 커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메인 서비스보다도 약간 그 서드파티 스토어 뭐라고 하죠 그걸? 서드파티 스토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아마 AWS 안에 있는 스토어 다른 회사들이 올려놓은 거. 그 뭐라고 하지 그거를? 마켓플레이스. 막 그런 게 오히려 좀 더 관심이 가는 것 같고 그런 연동이 없는 걸 찾아서 쓸 수 있는 좀 핵심이 되니까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느낌이긴 한 것 같아요. 자체가 뭐 엄청 혁신이 있어서 좋아진다. 오히려 제가 업데이트 안 된 걸 수도 있는데 막 GP2, GP3 때 저런 거 좀 느꼈던 것 같고 업데이트가 오래 안 됐네요. 이거 한 2, 3년 전에 나왔던 것 같은데. 저는 또 그거 있어요. 리마스 갔을 때도 약간 기대한 건 어차피 이제 발표는 잘 모르기도 하고 크게 메리트가 없는데 그 엑스포라고 부르는 그 이제 업체들 와서 홍보하는 공간이 리인벤트 엄청 넓잖아요. 그래서 그쵸, 리마스에도 있다고 하길래 좀 기대했는데 리마스는 사실 거의 없었어요. 이게 대상이 달라서 그런지 그냥 AWS들 자기 것 좀 보여주고 AWS가 새로 발표한 그 자율주행 물건 옮기는 로봇 같은 거 그냥 전시해 놓은 정도지. 이제 확실히 리인벤트 때는 그런 것들 그 엑스포에서 새로운 애들이 많이 보이니까 아까 뭐라고 하지 사스 같은 애들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던 사스들 그쵸. 생각보다 우리는 아예 전혀 접해보지 못했는데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모르겠어 그게 안 신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한테는 약간 새롭게 와닿는 저 방송 꺼진 거 아니야? 카메라 꺼졌나? 카메라 꺼진 거 네네. 제가 좀 이따 볼게요.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회사에 옥타 티셔츠 입고 다니는 분들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분들도 다 리인벤트에서 그때 그냥 받은 거지 잘 모르고. 근데 저는 그때 열심히 둘러본다고 둘러봤는데도 그런 거 다 못 본 거 보면 그때 그걸 조금 더 미리 인지하고 그랬으면 옥타 찾거나 뭐 이랬을 때 훨씬 편했을 텐데 이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스제로 이런 것도 다 있었던 것 같고 알고 보면 설명을 열심히 사실 거기 다 둘러보기 너무 빡세죠. 힘들어요. 다 눌러보기 빡세고 힘들어요. 사실 말 거는 것도 좀 빡센 것 같아. 그냥 막 퍼주는 데가 있고 또 한번 얘기하면은 뭔가 자꾸 붙잡고 막 뭐 얘기하려고 하는 데가 있고 하다 보니까 약간의 부담감을 안고 저도 막 그런 거를 그렇게 잘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설명 잘해주는 데는 열심히 해주니까 그래서 설명 듣고 있으면 옆에서 몰래 듣기도 하고 그리고 태그를 찍어야 되잖아요. 보통 이제 태그 찍고 뭐 이렇게
그러면은 뭔가 준다거나 하는데 그 택을 찍고 나면 집에 돌아오면 이제 이메일이 그렇죠. 근데 주는 거죠. 그래도 그건 괜찮은 것 같아. 그건 엄청 큰 부담은 아닌데 뭐라고 해야지? 약간 막 티셔츠 되게 안 주려고 하는 애들도 있고 그쵸. 그러지 않아요? 그런 것도 좀 있었던 그런 것 거야? 같은데. 안 주려고 하는 데는 잘 모르겠어. 이게 너무 우리가 소심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저희 회사의 비양이랑 그 머신러닝 하는 분은 그냥 싹 쓸어 왔다 그랬거든요. 그냥 부담 없이 가서 달라고. 굿즈 달라 그랬나? 아무튼 뭐 달라고 하면 다 주긴 주는 것 같아요. 그냥 달라고 하면. 근데 이제 우리는 좀 눈치 보다가 쉽게 주는데 가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들어야지 주기도 하고. 네. 그래도 그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친절하든 안 하든 적어도 음. 우리가 관심이 있어서 물어보면 열심히 설명해 주려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왠지 그 엑스포가 오히려 새로운 거 알기 좋지 않을까. 영어만 잘한다면. 요즘에 엑스포 가도 물건도 안 받아오거든요. 저는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이제 거의 안 받는 것 같아요. 사실 아내도 싫어하고 이제. 그쵸. 티셔츠 너무 많이 받아와 이상. 거기 가면 사실 여름 티셔츠는 장만 끝나죠. 한 그렇죠. 2년 거는. 네. 뭔지도 모르고 이제 받아온 다음에 이제 그 잠옷으로 입는 거죠. 그렇죠. 회사까지는 요즘은 잘 안 입는 것 같고. 아무튼 그런 것도 재밌긴 하겠네요. 아까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데 마켓플레이스 쪽에서도 보면은 요즘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많이 고도화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저도 막 실무적으로 연동까지 요즘에 많이 참여하진 않았었는데 보면은 거기서도 고민이 많은 거죠. 이거를 뭐 프라이빗 링크로 연결해 줄지 아니면 뭐 진짜 좀 잘 못하는 애들은 막 외부 서비스를 연동해가지고 뭐 퍼블릭에서 IP 공유해서 막 통신하고 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 고민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 좀 잘하는 애들도 마켓플레이스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연동 수준 되게 높거나 그런 것들도 많이 수준 차이가 보이는 것 같긴 해요. 요즘에는. 그래서 그런 거 잘 되는 서비스들만 잘 골라 써도 되게 좋을 것 같은. 저희도 마켓플레이스에서 몇 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하거든요. 네. 많진 않은데 그리고 또 좋은 게 그 아무래도 요금 통합이 되니까 AWS로. 그쵸, 그쵸. 그게 좋은 거예요? 편하죠. 엄청나게 편하죠. 왜냐면은 그게 안 되면 계약서 다 따로 써야 되잖아요. 그렇긴 하죠. 근데 어차피 큰 회사들은 저희도 그렇고 이제 재무팀이나 있으니까. 있어도 힘들어요. 근데 재무팀이 있으면 이제 또 별도로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재무팀한테. 뭐 네. 요청은 하는데 이제 조금 힘든 거는 국내 총판 끼고 무조건 해야 된다든지 그런 업체들이 있다 그쵸, 보니까 그쵸. 그게 막 해외에서 우리가 옛날에 쓰던 것처럼 깃헙도 저희도 이제 총판 끼고 쓰고 있는데 사실 제일 편한 거는 그냥 카드 결제하면 제일 편하거든요. 아무런 맞아요. 고민할 필요 없고 맞아요. 사람 쓸당 거참 느는데 이게 총판이나 뭐 이렇게 끼고 하면 사실 인원수도 미리 맞춰야 되고 미리 막 늘려달라고 해야 되고 그거랑 커뮤니케이션은 굉장히 좀 힘들긴 하거든요. 약간 오히려 진짜 개인이 쓰는 게 더 쉬워. 개인이 카드 결제하는 게 그냥 맞아요. 수대로 쭉 늘어나니까 훨씬 편한데 맞아요. 이게 회사 대 회사로 가면은 또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면에서 마켓플레이스가 활성화되면 결제 같은 거 훨씬 편하긴 하죠. 근데 사실 뭐 CP 얘기한 것처럼 그런 거 잘 발라서 보긴 해야죠. 이게 더 비싼지 아닌지. 또 마켓플레이스에서 하면 제 생각엔 100%더 비싸요. 어, 왜냐면 그럴 수 있죠. 이렇게 대규모 계약할수록 너무 아름아름 깎아주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진짜 많이 쓰는 것들은 분류하는 게 좋긴 하죠. 근데 아마 저희가 쓰는 것도 실제 한 달에 몇백 달러 정도 많아요. 뭐 그 정도 순이라서 뭐 그렇게까지는 얘기는 안 나왔던 것 같긴 해요. 아직은. 서지현님이 채팅창에서 예전에 유럽 테크 컨퍼런스 갔는데 선글라스를 막 나눠주고 있길래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했더니 Your Smile 했다고. 이게 유럽이구나 하셨다네. 그래도 지연님 그걸 잘 알아들었네요. 그렇죠. 저희가 유어스마일에도 멘붕 와서 갑자기 뭐 어쩌라는 거지 하고 그냥 돌아왔을 것 같아요. 이게 유머가 더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유머랑 농담이 더 어려운 것 같긴 하네요. 그냥 저도 이제 그때 갔다 오고서 영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했는데 3년째 그대로 온 거. 맞습니다. CP는 그래도 많이 공부하시지 않았어요? 뭐 아니요, 그때 가끔 전화 영어랑 아니 전화는 아니고 그러니까 원래는 오프라인에 동네에 하는 분이 있어서 하긴 하는데 시간을 못 내니까 별로 향상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약간 자신감은 조금은 생기는 것 같고 근데 막 좋아지진 않아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분이랑도 계속 줌으로 하고 있고 근데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영어 공부하려면 예전에 다른 회사들 대표나 이런 분들도 들어보면 회사가 이제 막 상장하고 영어가 필요한 시점에는 거의 매일 영어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무조건 해야 되니까. 전화 영어 이런 거요? 전화 영어나 뭐 아마 매일 한다는 게 어떤 불러서 거예요? 1대1로 영어 공부를 매일 저녁 7시에 잡아버리는 거죠. 그 바쁜 일정 사이에
그냥 영어 공부를 강제로 넣어야지 맞아요. 겨우 될까 말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 의지는 필요한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전 약간 이제 오타쿠스럽게 공부를 해볼까. 어떻게 해요? 미드를 계속 보는 거죠. 미드를 자막 끊임없이. 없이 뭐 자막- 영어 자막만 보는. 근데 사실 저는 자막이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자막을 켜서 보든 아니든 단기간에 엄청나게 많은 미디어를 이제 시청을 하게 되면은 분명히 조금 나아지는 것 같긴 하거든요. 막 그런 시기에는 근데 잘 모르겠네요. 실제로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학교님은 일본어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일본어 어느 정도 그렇게. 일본어는 그렇게 하는 그렇죠. 워낙 많아서 영어는 근데 좀 힘든가?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주변에 저도 개발자 중에 일본어 하는 분들 보면 다 안 배웠대. 다 애니 보면서 배웠는데 다 잘해요. 은근 그런 분 많은데 영어는 그런 분들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미드만 보면서 공부했다 이런 분들 은근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일본은 근데 번역을 좀- 잘 안 해줘서 그랬나?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럴 수도. 강제로 해야 되고. 그러진 않은 것 같고 근데 좀 아무튼 푹 빠져 있어야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런 식으로 배우려면은 시간을 거의 이제 밤새서 보거나 그 정도 약간 열정이 필요한. 그렇게라도 잘 했으면 좋겠다. 강제로 하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이번에 그때 지난번에 LA 가서 네. 이제 라라랜드를 보고 싶은데 한 번도 안 봐서 음. 처음이니까 그때 라라랜드가 그때 한국에서는 왓챠로 볼 수 있고 유튜브로 구매했었나 그렇게 가능한데 미국 가니까 다 막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왓챠 우선 글로벌에 막혀 있고 뭐 막혀 있고 막혀 있고 해서 라라랜드를 해서 유튜브로 볼 수 있는데 한글 자막은 또 빼놓은 거예요. 일부러 한국에서 볼 수 있는데 그 자막 한글 자막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보고 싶으니까 강제로 봤는데 네. 대충 알 것 같은 느낌? 오. 대충 느낌은 알겠더라고요. 근데 완벽하게는 몰라도 근데 그런 상황에 결국 계속 노출되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근데 한국에 다시 돌아오면 라라랜드 다 자막 있고 다 자막 있는데 네. 아는 분도 그렇게 영어 배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 동생 자기 가족이 다 이민을 갔는데 부모님은 일하러 가시고 자기 학기가 아직 시작을 안 해서 전학도 못 하고 자기랑 동생이랑 집에 약간 텔레비만 켜놓고 있었대요. 근데 디즈니 채널 하루 종일 보면서 그렇게 영어 배웠다고. 근데 확실히 이 얘기를 하는 게 영어 자체를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 리인벤트도 영어를 잘하면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아 진짜 재밌을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맞아요. 막 내가 평소에 쓰던 어떤 그러니까 세션이 재밌는지 잘 모르겠고요. 세션은 사실 한국에서 들으나 거기 가서 들으나 똑같이 집중 안 되는 거는 비슷한 것 같고 진짜 뭐 좋아하시는 분이면 모르겠지만 근데 가면은 막 딥한 세션들은 거기 엔지니어 분들이랑 직접 얘기할 수 있는 기회 그쵸. 같은 거 질문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끝나면 또 실제 AWS 만드신 엔지니어 분들이랑 얘기할 수 있으니까 아니면 뭐 오픈 소스 하시는 분들 만나거나 그런 게 돼서 그런 대화가 좀 되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다. 맞아요. 하는 생각은 항상 많이 세션 들어요. 끝나면 뒤에 그 물어보는 그 시간을 주고 또 세션 끝나고 바로 다음 세션 하는 경우도 많이 없었던 거 있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그런 시간 때문인지 맞아요. 그리고 그 행사장 중간 중간에 또 엔지니어들 많이 계셔서 그 약간 부스처럼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있어서 내가 영어 잘하고 넉살만 좋으면 다른 나라 개발자 만나게 되는 거. 왜냐면 거기도 줄 서 있잖아요. 은근 가끔. 네. 저 예전에 WWDC 갔을 때도 그랬는데 저는 이제 수주부에서 말 잘 못하는데 다른 분이 그때 같이 갔던 분이 은행 쪽 iOS 개발하셨던 것 같은 했었는데 그냥 WWDC 아침 키노트 들으려면 새벽부터 줄 서 있어야 되거든요. 새벽 2시였나? 3시, 4시인가? 그때 일찍 갔는데 막 줄 서 있다 보니까 그 뒤에 누구 외국인이 있어서 그분이 막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부담 그냥 성격이 좋으셔서 근데 막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사람 자기도 도이치뱅크 뭐 개발자라고 뭔가 그런 계기는 되는 것 같아요. 내 의지와 영어만 되면 영어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그래서 그쵸. 영어가 돼도 안 되는 사람도 있죠. 네, 성격이 원래 뭐 한국에서도 뭐 똑같은 사람도 있는데 저도 그렇고 맞아요. 근데 아무튼 영어가 일단 안 되면 그거 너무 네, 힘드니까. 그렇죠. 한국에서도 뭐 좀 맞으면은 뭐 좀 소심한 성격이라도 맞는 사람끼리 얘기하고 하잖아요. 근데 일단 영어가 안 되면은 뭐 되게 주눅도 많이 들고 영어 되면은 막 그 뭐지 우리 갔을 때도 한 분은 비행기에서 옆에 있는 사람이랑 얘기해가지고 경찰 로스앤젤레스 경찰분이랑 얘기하시고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유명한 LAPD. 그래서 거기서 잘못하면 너 잡을 거라고 얘기도 들었다고 윤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영어가 되면 또 재밌을 것 같긴 해요. 행사 외적으로도 재밌는 건 확실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은 구글 행사도 계속 온라인으로 하고 있고 네. 애플은 지난번에 오프라인 한 것 같은데 애플 WWDC 잘 모르겠고
확실히 제일 큰 건 지금 리인벤트밖에 없는. 리인벤트는 우리 갈 때까지만 해도 계속 규모 커졌잖아요. 맞아요. 네. 앞으로 어떨지도 궁금하긴 하네요. 요즘에 좀 식은 분위기라서 줄어들지. 이번엔 좀 키우지 않았을까요? 지금 뭐 자료는 없는 것 같은데 공개된 거는 네네. 작년에 해봤으니까 올해는 지금 미국은 지금 마스크 벗은 지 거의 1년 다 돼가니까 거의 복구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좀 클지 행사가. 저도 그러면은 키울 것 진짜 같은데요? 한 번씩 가보면 좋을 것 같고. 전 계속 키울 것 같아요. 왜냐면 CS 정도까지 키울 수만 사람만 오면 계속 오. 키울 것 같아요. CES 그죠. CES 이런 거 라스베가스에서 제일 큰 행사니까 음. 그냥 그런 포지션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구글도 지금 행사를 계속 어떻게 보면 개발자 스타일 맞아, 때문에 맞아. 뭐 산호세가 아닌가? 아무튼 그쪽에서 하잖아요. 샌프란시스코나 그쪽은 가기가 부담스러워요. 숙박비 장난 아니에요. 숙박비 막 1박에 50만 원 줘도 막 허름한 데 가야 되고 애초에 구할 수도 없고 거기는 호텔 뭐 비교도 못 하고 근데 라스베가스는 너무 넘쳐나니까 오히려 다른 부담은 없는데 아, 진짜 넘쳐나는 거 맞죠? 구글이나 이런 데 가면 그 시즌에는 진짜 날린 것 같아요. 그쵸. 그런 게 엄청 중요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식으로 발전한 도시랑 아닌 도시랑 행사를 했을 때 약간 잘못 걸리면 진짜 엄청 심하고 우리나라도 최근에 막 그 뭐지 부산인가에서 방탄소년단 뭐 콘서트 한다고 호텔들이 막 일괄로 막 취소시키고 막 그런 것 때문에 난리 났었고 한번 자세히는 안 봤지만 AWS는 계속 키울 것 같아요. 애초에 거기서 한 것도 그렇고 제 생각에는 약간 전 세계 개발자 행사 중에 제일 유명하거나 혹은 많이 참여할 수 있다는 느낌으로 왜냐면 WWDC 이런 거 유명했긴 했지만 티켓을 계속 못 사니까 구글도 그렇고 그러면 결국 갔다 온 사람이 소수가 되고 거기 날마다 가던 사람만 가고 뭐 초청받아서 이러면 더 이렇게 퍼지기가 어렵죠. 근데 리인벤트 막 한국에서 막 몇천 명씩 갔다 1년에 막 그러면 점점 이게 더 알려지고 그것도 그렇네요. 확실히 그런 제한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아마 표 살 수 있을 거고. 리인벤트 티켓은 거의 의지만 끝까지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의지만 있으면. 리인벤트는 매진이라는 이런 걸 못 본 것 같은데요. 그니까요. 그런 거는 확실히 다르긴 하네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 행사도 보면 D2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거의 오픈컷 그쵸,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추첨이나 그런 거 이렇게 하니까 이번에 뭐였죠? 이번에 했던 거? 인프콘 인프콘 때도 좀 맞아요. 그런 느낌이었고. 근데 확실히 리인벤트는 일단 의지가 있으면 그 비행기만 사비로 갈 의지가 있으면은 지원해주든 안 해준 거의 갈 수 있는 느낌이니까. 저도 그래서 한국 컨퍼런스 생각하면 아까 인프콘처럼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게 계속되면 그거를 더 키울 수 없나 그런 생각도 가끔 들더라고요. 리인벤트처럼. 그러니까 숙소 면에서 확실히 제주도가 좋을 것 같은데 제주도에 그만한 행사장이 있는지 모르겠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뭐 확실히 끌어들일 수만 있으면. 그리고 리인벤트는 좀 확실히 독특한 것 같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저나 GCP는 저는 막 그렇게 애정이 생기는 플랫폼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그거 많이 쓰시는 분들이 애정이 있긴 한데 그런 사람들 빼고는 그렇게 막 애정이 많은 플랫폼은 아닌 것 같은데 사실 AWS는 개발자도 직접 써서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또 내가 직접 인프라 안 하더라도 조금씩 막 만져본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약간은 관심 가질 만한 완전 내가 AWS 전문가 아니라도 그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 가면은 막 자격증 따고 그 프랙티셔너 이런 것들은 뭐 CP도 따보셔서 알겠지만 그냥 잠깐 보고 내가 EC2 같은 거 써봤으면 딸 수 있는 그런 재미도 좀 있고 하니까 더 인기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 것 같아요. 확실히 뭐 이게 뭐 엄청 막 중요한 거 발표 안 해도 그런 재미를 찾을 수 있으면은 잘 될 것 같긴 하네요. 저 그래서 갈 수 있으면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이라도 가서 진짜 아무것도 안 하면 돼. 달러 안 쓰면 돼. 비행기 값만 쓰고 티켓비랑 그래서 행사에서 다 해결하고 가면 또 먹을 것도 조금씩 있을 밥은 거고. 줘요. 마음에 안 들어도 근데 그것만 먹고 살면 살 수 있으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근데 막 마음에 안 들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빵 주고 저는 먹을 거에 사실 신경 안 쓰는 편이라. 리인벤트 주는 거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이번에 리마스 갔을 때도 거기서 주는 거 많이 먹었거든요. 맞아요. 어떻게든 또 그렇게 하면 뭐 들 돈이 별로 없긴 하죠. 행사비 빼고는. 숙박비랑 비행기 티켓. CPN 일정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저요? 예상하시는 일정? 우선은 원래 메가존이나 이런데 이제 AWS 지원받아서 가면 대부분 일요일에 출발해서 한국 시간으로 그러면 거기 도착하면 일요일이거든요. 일요일 오후에 맞아요. 일요일 오후였던 것 같아요. 네, 일요일 그리고 일요일이죠. 이제 금요일 행사 끝나고 금요일 자정에 타는 비행기 그게 딱 좋아요. 그게 다른 행사도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항공이 직항을 그 시간에 해놓은 것 같은데 그러면 한국에
이틀 후에 일요일 아침 네. 5시인가 도착하니까 딱 좋아서 우선 그렇게 했다가 그렇게 가기 뭔가 아쉬운데 혹시나 앞에 뭘 할 수 있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 가면 해서 그 11월 27일인가? 그 금요일에 출발하는 걸로 우선 다시 변경은 해놨어요. 27일 일요일인데요. 27일 금요일이 25일. 아 금요일 25일. 아, 금요일에 출발하면 또 거기다 금요일 도착하니까 뭐 아까 말한 대로 뭐죠 투어라도 하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은 좀 들어서 오시는 거는 금요일? 오는 거는 일요일에 결혼식이 있어서 그럼 금요일로 와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도 뭐 참고만 일단. 다른 분들을 갈 거면 에어프레미아 그 LA 타고 환승하는 게 저는 제일 싸고 좋은 것 같아요. 진짜 확 싸져요 그걸로 하면 비행기 값이. 그리고 넉넉하고 아마 유명해지면 제 생각에 그 비행기도 다 매진될 것 같아요. 대한항공보다 싸고 넓고 좋은데 안 탈 이유가 없고 그리고 예전에는 뭐 마일리지 적립 이런 것 때문에 했지만 이제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개편돼서 마일리지 모으는 게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아무 혜택이 없어요. 그게 이제는 그래서 특히 가끔 가는 사람들은 에어프레미아 지금 라이브 들으시는 분들은 빠르게 예약해 맞아요. 보시면. 이거 제 생각에는 그 여행 대행사나 이거 그 파트너사 중에 보내고 싶은데 비행기 때문에 못 보내고 있는 데가 있으면 이쪽으로 다 돌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거기도 환승 많이 하는 걸로 알거든요. LA나 시애틀에서. 네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또 모르겠네. 저는 아직 확정은 아니긴 한데 뭐 CP는 가실 것 같고 이번 너굴님은 안 가시죠? 네, 이번에 저는 안 갑니다. 네, 아마 근데 저희 같이 하시는 아웃사이더님도 갈 것 같긴 해서 혹시 뭐 가시는 분들 있으면 또 거기서 인사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아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너굴님이랑 셋이 같이 가서 거기서 방송도 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때 방송 되게 열심히 했죠. 아 그때 믹스프리를 사가지고 미국에서 맞아요. 열심히 살 수밖에 이 없어. 친구. 네. 아 그쵸. 이거 덕분에도 많이 했죠. 사실 이거 사온 덕분에도 믹스프리도 그때 뭐 거기 막 오프라인 샀었나요? 네, 그쵸. 오프라인에서 너굴님이 어떻게 전화해가지고 막 어떻게 사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가서 맞아. 사왔던 이메일 먼저 보냈었고요. 네. 맞아. 그때는 국내에서 아마 파는 데도 없었어요. 없었어요. 요즘에는 많은데. 근데 믹스프리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좋은 거고 저도 여기 건데 이제 믹스프리 3 집에 갖다 놓고 하는데 뭐 요즘에 거의 안 해서 그러고 있긴 하네요. 아무튼 뭐 오늘 또 오실 분 있으면 미리 언질이라도 주시면 아 그렇네요. 네. 아 거기서 사람들 많이 오면 그거 모임해야 되나? 44비츠 미더 네. 좋은 것 같아요. 해봐요. 뭐 할 수 있으면 낙교님이랑 좋죠. 가면 네. 저희 뭐 사람 볼 일도 요즘 많지 않았는데 그렇게요. 미국에서는 그냥 다 마스크 벗고 다니고 미국에서 마스크 쓰면 이상하더라고요. 음. 제가 가봤는데 저는 무서운데? 그래서 쓰겠거니 하고 뭐 야구장 쓰겠거니 했는데 쓴 사람 거의 없는 것 같아. 쓰다가도 뭔가 벗게 되고 그리고 지금 뭐 기사 보니까 해외 유입으로 코로나 걸린 사람이 0.9%막 이런데요. 근데 미국이나 이런 다 안 쓰잖아요. 그런데도 0.9%면 잘 모르겠더라고. 다들 면역이 생겼나? 네? 그러게요. 다들 면역이 생긴 건지. 네, 생긴 건지. 그런가 봐요. 이미 거긴 다 걸려서 그런지. 어제 기사 보니까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프랑스는 또 8차 유행이라고 막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뭐 저도 관심은 있어서 학교님 관심이 있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고민은 관심이 거의 한 몇 프로 와 있는 것 같지 않나요? 그렇긴 한데 약간 이게 제가 요즘에 아무래도 좀 뭐랄까 뭐 약간 좀 의욕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서 이게 해놓고서 또 그냥 가서 막 휘둘리다 그냥 올까봐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막 쓸려다니다 오게 될 것 같아서 좀 그래도- 고민하고 있긴 해요. 그래도 뭐 나쁘진 않죠. 네. 네 아무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을 빨리 해야 돼. 제가 지난번 그쵸. 리마스 때 끝까지 고민하다가 그때 막 비즈니스 타고 싶은데 힘들어서 막 승급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 돈이면 그때 고민할 때 했으면 비즈니스 탈 수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일반석 하는 비싸져서. 그 급으로 다른 사람들 미리 해서 비즈니스 타고 막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어쨌든 비행기표 지금 끄는 것도 다 취소 가능한 걸로 사긴 했어요. 저도 또 고민인 게 저희 팀에서 또 많이 갈 것 같아서 같이 갈 수 있을 때 가면 좋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고민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또 이런 게 또 알아요. 또 코로나 같은 게 와가지고 그쵸. 이제는 또 몇 년 그냥 못 갈지 갈 수 있을 때 빨리 가야 되는 것 같긴 해요. 갈 수 있을 때. 다시 유행이 또 돌아오고 이러면 그리고 막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코로나 말고 이제 다른 바이러스도 앞으로 유행할 거라고. 아 그래요? 그런 설들도 있잖아요. 앞으로 이제 더 심해질 거라고 전염병이. 아 그러면 또 힘들겠네. 물론 알 수 없는 거지만. 음.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트위터 인수 이런 거 적어놓긴 했는데 뭐 이건 넘어가도 되겠죠? 네, 네. 네. 머스크가 뭐 다시 인수한다고 뭐지? 그렇다고 그 하더라고요. 법적 공방에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다시 인수한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가격 깎아서 하는 건가요? 깎아서 하면 아니요, 할만할 그냥 것 원래 가격대로 한다고 계약서대로 한다고. 네, 계약서에서 뭐 그거 뭐 같아요. 정보 안 줘서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 법적 공방이 질 것 같으니까 그냥 인수하겠다는 테슬라 주가가 많이 올랐나? 설이 막 나오더라고요. 테슬라 주가 뭐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미 올랐을 때 많이 팔았잖아요. 그리고 딴 얘기긴 한데 보면은 요즘에 어도비도 우리 그때 저번 주에 얘기했었는데 맞아. 피그마 인수. 떨어졌었죠. 어도비도 피그마 인수하면서 주가 막 엄청 난리 났었고 어제 보니까 네이버도 맞아. 포시마크 맞아요. 포시마크 인수한다고 하면서 주가 막 난리 났더라고요. 10%가 거의 떨어졌던데. 오늘도 떨어지고 있던데. 포시마크가 근데 당근마켓 같은 건 아니잖아요. 중고거래 비슷해요. 그래요? 네, 저희도 예전에 포시마크 이야기한 거 저도 채널 어디서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정도 규모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걔네는 뭐 전문 중고거래 그런 건 아니에요. 뭐 명품 중고거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그런 건 일반 아니에요. 중고거래. 개인들끼리 하는데 조금 커뮤니티성이 들어가 있긴 한데 나름 힙하게 잘 나가는 것 같긴 한데 이제 우리가 예전에 봤던 미국의 뭐 오퍼업이나 진짜 지역 기반으로 더 엄청 큰 정도까지는 아닌 거는 맞죠. 왜냐면 거기에 오퍼업 이런 데가 미국을 거의 잡고 있었으니까 중고거래로 비슷하게는 요즘엔 모르겠지만 또 메르카리도 잘 된다고 하는데 이건 확실히 주가가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지금 어제 8% 떨어졌는데 오늘도 지금 거의 6%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요? 네이버 시총이 그래서 엄청 많이 빠졌어요. 네이버 정확하게 딱 그만큼 빠졌네요. 한 3조 빠졌네. 인수 금액만큼 시가총액 빠진 느낌인데 지금 인수한 만큼 이게 재밌네. 이게 한국 기업이 좀 어렵긴 한데 지금 네이버 시가총액이 엊그제 봤대 그 이슈 떠지기 전에 한 30조였는데 맞아요. 여기 3조 가까이 인수한 거 2조 얼마지만 10% 가까이 이렇게 인수한 건데 보면서 네이버 시가총액이 생각보다 저평가되는데 이 생각은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약간 좀 되게 이번에 다시 보면서 네이버도 얼마까지 올라갔었지? 거의 50만 원까지 네, 올라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3분의 1 토막 난 건데 와 이거 지금 네이버가 데이터덕보다 좀 작다는 거는 너무 뭐랄까 마상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진짜 저는 미국 기업들은 너무 크다. 저는 그 약간 이해됩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한국 주식은 최대한 안 하는. 예전에 낙견님도 말했지만 제가 낙견님한테 항상 말하지만 한국 회사들은 그때 LG화학 그 증자 이야기도 그렇고 내가 이 회사가 진짜 잘 될까도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부문이 떨어져 나가거나 이상한 거를 많이 하고 뭐 금융당국인지 뭐 미국은 금융당국이 하는지 뭐 그 자본가들 뭐 뭐라고 하죠? 뭐 모건 스탠리 이런 데가 응징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잘 못하는데 한국은 그걸 너무 쉽게 하니까 내가 진짜 네이버가 AI가 잘 될 것 같아 해서 막 투자를 했는데 AI가 분사돼 있어. 따로 상장해버려 그러면 그런 이슈가 많잖아요. 그쵸. 그리고 라인도 그런 걸 수도 있고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거 타당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국 저평가될 수밖에 없지 않나? 왜냐면 대표나 경영진이나 혹은 어떤 이유로 그런 게 발생할지 안 할지 리스크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외국이 봤을 때. 저는 그래도 네이버가 데이터덕보다 작다는 거는 진짜 너무 작다 시장이. 그러니까 그 리스크를 못 지는 거지. 너무 심하다 이건 그래도 맞아요. 데이터덕 사실 그냥 약간 솔직히 말해서 뭐 솔직히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그래도 약간 구멍가게 같은 느낌이잖아요. IT 분야에서 네이버는 진짜 아무리 한국만이라고 해도 종합 포탈인데 한국이 진짜 너무 작지 않나 이거는. 제가 데이터덕을 너무 무시하는 걸 수도 있고 근데 아마 실제로 매출 같은 거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될 거예요. 매출 같은 거 기준으로 보면은. 그렇죠. 네이버 훨씬 잘 모르겠네. 잘 버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리고 이거 그 인수 기사 나오기 전에 미국계 증권사 시티랑 뭐 그런 데서 좀 저평가하긴 목표 했죠. 주가를 낮춰놨다고 하더라고요. 딱 그만큼 빠진 거라고 해서 그거 보면서 애들이 사실 알고 있었나? 알고 주가를 낮춰놓은 건가? 딱 30조에서 27조 되긴 했네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떨어진 다음에 딱 그만큼 어떻게 보면 깔끔한 것 같아. 딱 인수 금액만큼.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진짜 많이 빠졌네 네이버. 저는 항상 네이버 주가 떨어지면 사야지 하면서 있었는데 떨어지면 안 산다니까요. 예전부터 그러니까 저평가됐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네. 너무 올라서 역시 내가 맞았어 하면서 그때도 못 사고 있다가 지금 떨어지니까 또 못 사겠어. 원래는 예전에 네이버 20만 원 밑에만 되면 사야지 막 그랬는데 지금 가격이 코로나 전 가격이에요. 맞아요. 네이버 원래 잘 안 올랐어요. 그리고 코로나 전 가격까지 왔어요 지금. 네이버 원래 항상 저평가 받아서 원래 20만 원이면 싼데 막 생각하면서 있었지만
못 사겠습니다. 아 저는 그래도 저 개인적인 의견님 투자 의견은 아니고 카카오나 네이버는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잘 생각해야 돼. 이게 주식 보면 이게 그 유상증자 그게 반영된 건지 무상증자인가? 주식 분할이 반영된 건지 모르겠지만 반영됐겠죠. 네, 반영된 거예요. 2014년 7월에도 네이버 주가가 15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0년 전벌을 해도 이게 좀 이상하긴 하죠. 사실 이 회사가 돈 버는 거나 이런 거 대비해서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어렵긴 하죠. 승우님이 애플도 좋다고 해달래요. 애플이요? 애플은 말할 것도 없죠. 좋은 회사죠. 아니요, 애플은 아이폰 14 이제 생산량 줄인다면서. 아니요 늘린다고 했어 다시. 왜 왔다 갔다 벌써 해요? 다시 늘린다고 했어. 왜 잘 왔다 팔리는 갔다 것 같던데? 왜 계속 왔다 갔다? 근데 그렇게 잘 팔리는 것 같진 않아요. 아 그래요? 제가 잘 팔리는 건가? 제가 직구로 한번 해봤거든요. 네. 근데 뭐 2, 3주면 온다 그래요. 근데 한국도 2, 3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잘 팔리는 건가 싶었는데 또 저를 자르더라고요. 배대지로 시켰다고. 그렇게 계속 계속 그런 거 보면 자르는 거 보면 또 잘 되는 건가? 왔다 갔다 하는 건가? 또 검색하니까 증산 계획 철회했다는. 그러니까 얘기도 증산 있고. 계획 철회가 가장 최근이에요. 생각보다 안 팔려서. 근데 그 다음에 또 증산하겠다는 얘기를 봤던 것 같은데 어젠가? 아, 그래요? 잘 모르겠네요. 한번 찾아볼게요. 네. 또 찾아보고 얘기하죠. 근데 저는 진짜 대단한 것 같긴 해요. 이거를 또 나중에 뭐 AI 대회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면 좋겠는데 애플이나 테슬라가 진짜 대단한 기업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주가가 비싼지 아닌지를 떠나서 이번에 로봇 관련된 것도 얘기 들어보니까 걔네의 핵심은 로봇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부품을 단순화하는 거.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더라고 테슬라 볼 때. 그러니까 실제 부품을 엄청나게 많이 줄일 거라고. 저도 그래서 테슬라 로봇 발표한 거 보면서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러니까 스페이스X는 별도 회사잖아요. 그래서 별도 상장하고 별도 투자받는 건 알겠는데, 저도 로봇 그 기사만 봤을 때 로봇 빨리 만들거나 뭔가 접근하는 것 자체가 확실히 자동차 같은 뭔가를 또 만들어낼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주식은 안 사겠다. 예전에 한번 느꼈거든요. 테슬라 자율주행 엄청 잘 될 것 같고 막 그럴 때가 있었어요. 제가 생각해도 테슬라 타기 전부터. 근데 그때 주식은 빌빌 길고 오히려 한 몇 년 있다가 쭉 올라오더라고요. 항상 이게 느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타이밍 너무 빨리 가지면 안 되겠다. IT에서는 그 생각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IT 회사 투자가 제일 어렵다니까요. 네. 투자 좋아하지만 IT 회사 투자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도 진짜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하고 지금 좋은 데들 쓸 수 있으면 좋긴 하죠. 근데 뭐 거의 끝나가는 분위기긴 하지만 아마존도 보면은 닷컴 버블 때 이미 아마존은 유상증자를 할 필요가 없는 상태이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안 받아도 회사 굴러간 상태긴 했거든요. 그래서 살아남았고 굉장히 잘 되긴 했었죠. 뭐 그런 기업을 찾을 수 있다면 지금도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저는 IT 기업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뭐 일단 오늘 요 정도로 마무리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에 조금 더 얘기를 더한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또 10분 정도 듣고 계시는데 조금 늘어나긴 했네요.